기업이 위험하다. 대박은커녕 파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2025년 1분기 기업 경영 분석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발표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상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입니다. 이 세 가지 수익을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출을 한번 보십시오. 매출을 보면 지금 2024년 4분기가 3.5%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5년 1분기에 2.4% 올랐습니다. 줄어들었어요. 매출이. 총 자산 증가율도 2024년 4분기에 2%가 늘었지만요. 2025년 1분기는 1.4%로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매출은요 계속 늘어나 주는 게 맞아요. 경제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비싸게 팔다가 안 팔리면 싸게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출은 맞춰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매출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아니 수익성은 올랐네 보니까.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4.1%에 6.0% 올랐고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이 2.7%에 7.7%까지 올랐네. 매출이 좀 떨어지면 어때? 영업이익도 오르고 세전순이익도 올랐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시장을 보는 착시가 있습니다. 기업이 다 순이익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대기업 위주로 자동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업을 위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 오를 수 있죠. 반도체가 올랐으니까. 매출액 세전순이익 오를 수 있죠. 그렇지만 매출액이 근본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은요 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부채 비율도 91.2%에서 89.9%로 3%포인트 떨어졌으니까 부채 비율도 좋아졌네. 대기업의 부채 비율이 좋아진 거예요. 차입금 의존도는 여전하잖아요. 25.1%에서 25% 여전하잖아요. 차입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몇몇 대기업은 상황이 좋아서 그리고 그 몇몇 대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영업이익이 개선된 듯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다른 대기업이 어렵다, 다른 중소기업이 어렵다, 다른 소기업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외부 감사 대상 법인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2024년에 평균이 4.2%. 그런데 2025년 1분기는 2.4%. 거의 반토막 났죠. 2023년에 마이너스 2.0%보다는 2024년이 4.2%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5년 1분기가 2.4%로 줄어드니까 이거 매출액 줄어들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감사 대상 법인 기업이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간다는 기업이에요. 적어도 23,137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3,940곳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매출액이 떨어진 거예요. 영업이익은 말씀하신 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잘 보시면 제조업도 떨어졌어요. 2024년 5.2%에서 2.8%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도 떨어져요. 3%에서 1.9%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비스업은 우리 일상에서 보는 뭐 식당이라든가 뭐 옷가게라든가
아니면 미용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주점이라든가. 이게 서비스업이거든요. 여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현장 경기가. 현장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수준이면 2021년이나 2022년 수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수준이죠. 2022년만 하더라도 제조업은요 16.4%였어요. 16.4% 한 1년에. 그런데 지금 2025년 1분기 2.8%. 그리고 2022년에 비제조업 서비스업입니다. 17.5%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 상황이 좋지 않죠. 제가 봐도 상황은 진짜 나쁩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5.4%에서 올해 6%까지 올라갔으니까 시장에서는 뭐 좋아지는 모양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몇몇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또한 말입니다. 부채 비율도 떨어지는 게 2024년에 101.9잖아요. 그게 지금 89.9까지 떨어졌으니까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 이야기하지만 이게 대기업 중심으로 떨어지고 몇몇 대기업 중심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어떤 상황을 비교해 보면 진짜 최악 지표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요. 일반적으로 벌어서요. 영업이익을 내서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2023년에 221.1%였죠. 2009년 통계 편제 이후에 최저예요. 2024년에도 올라가 봤자 298.9%입니다. 2013년에서 2023년까지 평균이 453.5%인데 거기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죠. 2023년 221.1%. 지금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벌어서 이자를 갚는 게 2배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2배가. 2배가 넘지만 전체적으로는 487.9%까지 올라갔던 2021년에 비하면 형편없이 떨어졌죠. 형편없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298.9%가 됐잖아요. 그러면 몇몇 대기업은 이자 보상 비율이 올라가서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은요. 이자를 못 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40.9%는요. 벌어서 이자를 못 냅니다. 외부 감사 기업 중에 말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 40.9%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10개 중에 4개는 지금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라는 뜻이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10개 중에 3개는요. 아예 이자 보상 비율이 0 이하예요. 0 미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영업 적자가 나는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2019년만 하더라도 21.1%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8.3% 엄청나죠.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이 대박을 내는 기업들이 많으냐 생각했던 것보다가 적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는요. 기업의 상황이 대박은 커녕 자칫 잘못하면 파산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벌어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이 많고 영업 적자가 나는 기업이 10 중에 3이라고 하니 이것은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진짜 위험하다.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기업의 상황이 처참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경제성장률이 늘어나면 기업의 매출도 느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업의 매출이 뚝뚝뚝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자 보상 비율이 계속 떨어진다? 이것은요. 벌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말입니다. 영업 적자가 난 곳이 우리나라 외부 감사 대상 기업 중에 적어도 3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우리 기업의 상황이 진짜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마 기업이 좋아질라 그러면요, 내수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수가 좋아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돈은 뿌립니다. 돈은 뿌려서 기업의 상황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상했던 것보다가 돈 뿌리는 그때만 좋아지고 길게 보면요,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험한 상황 저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최저임금은 이렇게 높고요, 주 52시간제가 더 강화돼서 이제 주 48시간제까지 된다고 하는데, 기업이 좋아진다는 건 그것은 바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일이 없다. 아마 오히려 더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행동할 예정입니다.